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통증이 아닙니다. 이게 낫고 있는 건가 하는 불확실함이에요. 이 불확실함이 사실 통증보다 더 힘드세요. 그런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만 알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전략을 바꿔야 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척추 전문의 의라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입니다. 협착증으로 진단받으시고 물리치료, 운동, 주사 다 해보고 계시죠? 그런데 좋은 날이 있다가 나쁜 날이 오고 그냥 수술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되고 있다는 신호 5가지와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2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보존적인 치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은 눌린 걸 한 번에 푸는 거지만 보존적인 치료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고 신경이 적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변화까지 보통 2-3개월, 빠른 분이 6주 정도입니다. 2주 만에 왜 안 좋아지지? 하시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이에요. 다음으로 제대로 된 보존적 치료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코어 강화와 유연성 운동을 포함하여 주 2-3회 이상, 최소 3개월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자세와 생활 습관도 신경 써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치료는 1시간이지만 생활은 23시간이라고요. 이 조건이 안 되면 신호를 보이기 전에 먼저 이걸 갖추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신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신호 5가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방향이 맞는 거예요. 신호 1. 걸을 수 있는 거리나 시간이 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협착증의 핵심 증상이 뭐예요?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멈춰야 되는 거죠. 이 멈춰야 하는 시점이 조금씩 길어진다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5분 걷고 멈추셨던 분이 7분까지 가능해진다. 마트를 한 바퀴 돌다가 앉으셨던 분이 한 바퀴 반까지 가능해진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왜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냐면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신경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협착증에서 다리가 저린 건 걸을 때 신경이 눌리고 혈류가 부족해지고 염증이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통해 이런 환경이 개선되면 신경이 운동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전 세계 척추 의사들이 환자의 회복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도 바로 이거예요. 보행 내구력의 증가. 가장 먼저 측정되는 변화거든요. 그런데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요. 걱정되시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건 사실 정상이에요. 보존치료의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예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 찾아와요. 중요한 건 한 달 전에 가장 좋은 날보다 지금의 가장 좋은 날이 나아졌는가예요. 그래서 매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셔야 돼요. 저번 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로 속도로 좋아지는 게 맞는 속도예요. 70대 여성 환자분이 기억나요. 처음 오셨을 때 5분도 잘 못 걸으셨어요. 다른 지병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셨고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본인도 답답해하셨고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6주쯤이 됐을 때 선생님 이제 마트 다녀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5분도 못 걸으시던 분이 15분 거리의 마트까지 걸어서 다녀오신 거예요. 3개월 뒤엔 동네 한 바퀴, 지금은 공원 2바퀴도 거뜬하세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 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꾸준히 하셨고 좋아지고 있는지 그 신호를 같이 확인했어요. 그때그때 운동도 조절을 했고요. 그래도 확신이 들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걷는 거리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 이 신호가 보이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호를 모르면 좋아지고 있어도 본인은 모르세요. 그러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호 2번, 밤에 덜 깬다. 2번째 신호는 수면이에요. 협착증 환자분들의 65%가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다리가 저리고 아프니까 자세를 못 잡겠고 뒤척이다가 깨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를 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분명한 회복 신호예요. 한 달 전엔 새벽에 3-4번 깨셨는데 요즘은 1-2번만 깨신다.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었다. 통증 때문에 자세를 자꾸 바꾸셨는데 한 자세로 좀 더 오래 누워 계실 수 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좋은 신호예요. 왜 수면이 신호냐면요. 낮에 걸을 때 아픈 건 움직여서 신경이 눌리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밤에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아파서 깬다는 건 움직임과 상관없이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아픈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밤에 덜 깬다는 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회복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수면이 좋아지면 회복이 빨라져요. 이게 그냥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수면과 통증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수면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했어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수리를 해요. 손상된 조직을 고치는 성장 호르몬이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못 자면 몸의 염증 반응이 올라가서 같은 자극인데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면이 좋아지는 건 단순히 편해졌다가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개운해요. 예전엔 잠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냥 잠 잘 잤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자야 낮에 운동하실 수 있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어야 신경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개선은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호 3. 아침 첫걸음이 편해졌다. 세 번째,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떼실 때 어떠세요? 다리가 뻣뻣하고 무겁고 한참 움직여야 풀리시죠?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 역시도 좋은 신호예요. 예전에는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세수하고 아침 차리실 때까지 다리가 뻐근하셨다면 이제는 세수 끝날 때쯤이면 다리가 풀린다. 30분 걸리던 게 15분으로 줄었다. 아주 좋은 방향이에요. 협착증 환자분들이 아침에 유독 힘드신 이유가 있어요. 밤새 누워 계시면 척추의 주변 근육이 굳고 신경 주변 부종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해요. 그래서 첫 걸음을 떼실 때 하시는 거예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면 이 부종과 염증이 밤 사이에 잘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침에 풀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아침에 어떠세요? 여쭤보면 좋아지시는 분들은 아침에 좀 편해졌어요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확인합니다. 신호 네 번째, 진통제가 줄었다. 네 번째는 약이에요. 진통제를 하루 3번 드시던 분이 2번으로 줄었다. 또는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생겼다. 이건 매일 체감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예요. 약이 줄었다는 건 단순히 통증이 줄었구나가 아니에요. 진통제는 염증과 신경 자극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진통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건 몸이 스스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도움 없이 내 몸의 균형을 잡기 시작한 거죠. 치료와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은 임의대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덜 아픈 것 같은데 약은 빼볼까가 아니라 덜 아프니까 다음 진료 때 의논해봐야지. 그게 맞아요.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줄이는 시점은 의사와 함께 정하시는 거예요. 신호 5번째, 좋은 날의 비율이 늘고 있다. 마지막 신호,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보존적 치료의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비율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쁜 날이 7이고 좋은 날이 3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6대4, 2달이 지나면 5대5, 석 달이 지나면 4대6. 이 비율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이었다가 갑자기 나쁜 날이 와요. 다 원래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나쁜 날이 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그재그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한 달 전에 비해서 비율이 바뀌었는가예요.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쉽게 기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달력이 있으시죠? 거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은 날은 동그라미, 보통 날은 세모, 나쁜 날은 X. 매일 저녁에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쁜 기억을 더 강하게 기억해요. 하루 중에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엔 나빴다. 그러면 오늘 나빴다라고 기억을 해요. 실제로는 반반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하루 중에 괜찮은 시간이 있었나? 있었으면 최소 세모. 하루 종일 괜찮았으면 동그라미. 하루 종일 힘들었다면 X. 이렇게 한 달을 채우시고 달력을 한번 봐보세요. 첫 주에 동그라미가 1개였는데 넷째 주에 3개가 됐다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좋은 날의 비율이에요.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이런 기록지를 따로 만들어서 드려요. 다음 진료 때 가져오시면 그 기록과 증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 치료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검사 결과보다 환자분의 일상 기록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진료 자료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 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하시면 매번 확신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회복에 대한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6주 만에 변화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3개월은 지나야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같은 협착증이어도 나이, 근육량, 생활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점에 좋아지셔야 정상입니다 라고 단정 짓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수술과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수술은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눌린 걸 한 번에 풀어주니까 하루 만에 통증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가 딱 보이게 돼요. 보존치료는 꾸준히 관찰하고 함께 점검해야 겨우 보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호를 환자분과 제가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가지가 앞에 5가지보다 더 중요해요. 잘 되고 있는 건 그냥 계속하시면 돼요. 시간만 들이면 돼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그 시간 동안 신경은 더 눌리고 있고 치료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빨리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호를 빨리 읽으면 거기에 맞게 치료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아까 그 기록지를 같이 보면서 이 방향이 맞는지 바꿔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호전이 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고요. 정체가 되거나 나빠지는 신호를 보이면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주사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수술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죠.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요. 보존적 치료를 너무 오래 끌어도 안 되고 수술을 너무 빨리 권해도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신호를 모르면 그냥 참기만 하시게 됩니다. 참는 건 유지가 아니라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참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신호를 읽고 대응하는 게 치료예요. 바꿔야 하는 신호 1. 3개월 넘게 성실했는데 변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조건, 구조화된 운동을 주 2, 3회 이상, 자세 관리를 3개월 이상 잘 하셨는데도 아까 그 5가지 신호 중에 하나도 안 보인다면 지금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척추 의사들이 따르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성실히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하나요? 다행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먼저 3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위한 노력들, 생활습관, 운동들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제대로 잘 챙겨서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대로 하면 달라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법 역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꼭 체크해 보세요. 제대로 방법들에 대해선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존적 치료는 혼자 하는 노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범위 내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6개월 안에 3, 4번 정도의 신경차단술까지는 안전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고요. 수술하도록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호 2. 다리 힘이 새로 빠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기다리면 안 되는 신호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주목하세요. 발목이 처져서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거나 걷다가 발끝이 바닥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까치발이 안 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아니고 운동 부족도 아니에요. 신경이 더 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은 두꺼운 전선과 같아요. 이 전선이 짧게 눌리면 풀어주면 다시 작동합니다. 그런데 오래 눌리면 전선 자체가 손상돼서 풀어줘도 신호가 통하지 않아요. 손상이 심해지면 나중에 수술로 압박을 풀어드려도 한 번 끊어진 전선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근력 악화가 생겼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을 꼭 가세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만큼 회복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돼요. 신호 3번째, 대소변이 이상이 생겼다. 이것은 좀 응급이에요.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항문이나 회음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대변 참기가 어려워졌다면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마미 증후군이라는 상태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조금 더 지켜보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밤이라도 주말이라도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런 일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보존치료 환자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혹시 생겼을 때 빨리 알아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2가지는 조금 더 일상적인 신호입니다. 신호 4번째, 통증이 3개월 넘게 오히려 심해졌다. 신호 1번 변화가 없다고 하는 다른 거예요. 변화는 있는데 그게 나쁜 방향의 뜻입니다. 신호 1은 제자리였다면 신호 4는 뒷걸음이에요. 뒷걸음이 더 위험해요. 통증이 심해졌다는 건 어떤 기준일까요? 한 달 전엔 5분만 걸으면 멈췄었는데
지금은 3분 만에 멈추신다. 한 달 전엔 진통제 한 알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2알 먹어도 안 가신다. 한 달 전엔 잘 자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통증으로 깨신다. 다이저림이 종아리까지였는데 지금은 발끝까지 내려간다. 이런 변화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한 정체가 아니에요. 그럼 통증이 심해지는 게 흔한 일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장기 자연경과 연구에서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의 약 3분의 1은 호전, 3분의 1은 유지, 나머지는 악화가 됐어요. 연구에 따라 악화 비율이 15%에서 33%까지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분명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유지가 아니라 악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진료를 받으시고 MRI 같은 영상 자료로 협착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신경이 더 눌려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주사를 추가하거나 다음 단계의 치료를 의논합니다. 신호 5번째,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나빠진다. 보존적 치료로 꽤 좋아지셨어요. 5분 걷던 걸음이 20분,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신호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분도 못 걸으신다면 이건 나쁜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그재그의 나쁜 날엔 서서히 왔다가 서서히 가요. 오늘 조금 안 좋네 하고 며칠 가다가 또 좋아지셨다가 그런데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지 하는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날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추간판이 추가로 밀려 나왔거나 다른 분절에서 새로운 협착이 생겼거나 잘 되다가 갑자기 나빠지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나쁜 날이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 기억나요. 60대의 남성 환자분. 물리치료로 꽤 좋아지셨어요. 매일 공원 산책하셨는데 4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걷는 거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본인은 운동을 빼먹어서 그런가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분절에서 새로운 압박이 생긴 거였어요. 새로운 압박을 발견하고 빠르게 해결해 드렸고 지금은 다시 매일 공원을 산책을 잘 하세요. 이분이 잘 되신 건 제때 확인하셔서예요. 나쁜 날이겠지 하고 3개월을 더 기다리셨으면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됐을 거예요.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서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보존적인 치료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확인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보존적 치료를 이어가시면 돼요. 확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음 단계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분은 어느 쪽이든 늦지 않게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결국 보존적 치료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대부분 장기 연구를 보면요.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수술 없이 관리를 유지하셨어요. 10년 추적한 연구에서는 60% 이상이 수술 없이 지내셨고 다른 연구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도중에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수술 없이도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몇 년 후에 수술을 받으신 분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MRI상 협착이 정말 심하셨던 8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수술까지 감안하셨는데 이분께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80대 치고 근육이 정말 잘 살아 있었거든요. MRI에서 척추 옆근육을 보면 까만 부분이 근육이고 하얀 부분은 마블링처럼 지방으로 변한 부분이에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하얗게 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까만 근육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걷기를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한 번에 20-30분도 잘 걸으실 수 있었어요. 잘 되는 신호가 이미 하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가족분들이 도와드려서 바닥 생활을 입식으로 바꾸셨어요. 식탁, 소파, 매트리스로요. 결국 한두 달 만에 통증이 꽤 잡혔고 지금은 두세 달에 한 번 주사 치료로 잘 지내시고 있어요. 80대에도 협착증이 심해도 수술 없이 잘 지내실 수도 있어요. 신호를 보면서 본인 상태에 맞게 잘 관리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 치료가 충분한 분이 있고 수술이 필요한 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드린 그 신호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존적 치료를 오래 하셨다고 해서 나중에 수술 결과가 나빠지진 않아요. 유럽의 대규모 레지스트리에서 확인됐어요. 보존 치료 기간의 길이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두 환자분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2년을 참은 분이 계셨어요. 수술도 잘 됐고 구조적으로 완벽히 풀렸는데 발바닥 감각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경이 너무 오래 물려서 이미 상해 있었던 거예요. 진작 올 걸 하고 후회하셨죠.
반년 8년을 버티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을 박아야 한다고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검사해보니 추간곡만 조금 막힌 구조적 문제였어요. 최신 치료인 척추 내시경술로 20분 만에 통로를 넓혀드렸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한 달 뒤 친구들과 골프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어요. 두 분의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수술과 비수술 둘 다 하는 의사예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건 의사의 입장에서 더 어려워요. 두 가지 다 깊이 공부해야 하고 환자마다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환자분께 가장 정직한 길이라고 믿어요. 환자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만 하는 의사는 어떤 환자가 와도 수술 위주로 보고 비수술만 하는 의사는 비수술을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 딱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이 필요한 분이 비수술만 하는 병원에 가면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돼요. 반대로 비수술이 가능한 분이 수술만 하는 병원에 가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 병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맞는 선택일 거예요. 다만 그 치료 방법이 환자분께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합니다. 운동 주사로 좋아지실 분들은 그렇게 도와드려요. 수술이 필요한 분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MRI 결과와 증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검증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르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수술과 비수술 둘 다 하는 병원인지, 최소 침습 내시경 옵션이 있는지,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특히 전신마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의사인지. 오늘 이 신호를 알려드린 이유도 환자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 본인 몸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신호 5가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밤에 덜 깬다. 아침 첫 걸음이 편해졌다. 진통제가 줄었다. 좋은 날의 비율이 늘고 있다. 전략을 바꿔야 하는 신호 5가지. 3개월이 넘게 성실히 했는데 변화가 없다. 다리의 힘이 새로 빠지기 시작했다. 대소변에 이상이 생겼다. 이건 응급상황이에요. 통증이 3개월 넘게 오히려 심해졌다.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나빠졌다. 보존적 치료의 회복은 지그재그예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서 와요. 내일을 보면 답답하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그게 보여요. 달력에 기록하시면 한 달 뒤에 추세가 보여요. 이것만 확인하셔도 지금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협착증에서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신경이 계속 상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으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최신 척추 치료법이 정말 많이 달라져서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 하나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겁먹고 미뤄온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요. 협착증의 최신 치료법은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의학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이었습니다.